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에다가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장하는 경로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죠.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1작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다음 2, 3, 4작업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차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3작업, 2작업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할 때에 1, 2, 3, 4라고 하는 작업이 순서대로 배치만 되어 있으면 돼요. 모든 시트의 A열은 연럽이 1로 지정하시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출력 상태를 보시고 선의 색깔이라든지 선의 두께 정도들은 본인이 알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작업부터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시트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아래쪽에 보면 시트의 이름 보이시죠? 자, 시트 1이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제1작업. 종이는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를 2장 더 만들겠습니다. 제2작업.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 시트를 만들어 줄 거니까요. 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시트에 A열 연러비를 1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 있었죠. A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연러비가 보이는군요. 1이라고 숫자 값을 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너비가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제2작업, 제3작업도 반복해 주세요. 반드시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데이터가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입력이 되고 있네요. 자, 거기에서부터 차분차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장 단위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2줄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아래쪽으로 셀이 옮겨집니다. 그냥 엔터가 아니라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위아래로 같이 쓸 수 있어요. 상품 가격 Alt 엔터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쓰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의 1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A와 1이 만나는 곳에 보시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친구를 눌러서 모두 다 선택해 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글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 모양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나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가운데 맞춤해 줄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는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딱 맞게 주황색을 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채워주는 깡통 누르셔서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개의 칸을 합쳐줘야 될 경우에는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이라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한꺼번에 뻥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아래로도 마찬가지로 맞춰줄 때에는 뻥 뚫어주겠습니다.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선의 모양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테두리에서 다양한 모양들이 있지만 눈에 딱 띄진 않는군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셔서
대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제목을 넣어 볼까요? 제목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른 4, 5, 6번보다는 높이들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도형을 넣다 보니까 이 도형을 좀 널찍하게 배치하고 싶은가 봐요. 1, 2, 3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라고 하는 화살표가 보이네요. 클릭하셔서 밑으로 살짝 높이를 높여주겠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동시에 높이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도형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은 결과물 보시고 찾으시고요. 비슷한 모양으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제목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언급되어 있는 대로 색상과 그림자 효과, 글자의 모양들도 지정을 해줄게요.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서식이 뜹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도형의 효과, 그림자를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지도록 오프셋 오른쪽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글자는 홈에 가서 다시 지정하셔야 되겠죠?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결제란은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붙이세요. 단 원본은 삭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결제란을 만드실 때 위쪽과 아래쪽의 높이나 양옆의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시트에다가 그리게 되면 간섭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혀 다른 종이에다가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그 종이를 지우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결제란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라는 글자를 일단 양옆으로 쓰시고 이 친구를 위아래로 방향을 바꿔줄게요 라고 방향을 선택하셔서 세로 쓰기라고 하셔도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글씨가 써지죠. Alt 엔터가 편하시면 결 Alt 엔터 제 라고 쓰시고 나는 그냥 가로로 쓸 테다 라고 가로로 쓰시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제란이 만들어졌으면 그림으로 복사해 볼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홈에 가시면 복사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냥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 복사 단추의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라고 하는 단추 보입니다. 그림 복사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죠.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이 친구를 제1작업에다 붙이시면 되겠네요. 여기요 라고 위치를 가리키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결제란이 들어오죠. 크기는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줄여주겠습니다. 문제에서 꼭 원본을 삭제해달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트 만들었던 친구, 이 친구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시트 자체를 지울 거예요. 오른쪽 버튼 삭제. 유효성 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14번 셀에 상품명들이 쪼로록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H14번에 포기김치라고 하는 글자를 임의로 넣었었는데요. 이 친구에다가 리스트로 제품의 이름들이 쫙 보일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가 보일 겁니다. 대화창이 뜨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목록이 어디 있는지 원본에서 지시를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라고 했으니까 여기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서 주소가 들어간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 생겼죠. 클릭해서 쭈루루 리스트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목록이라고 해요. 셀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G5에서 G12번 영역에 숫자 뒤에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쪽에 주문 수량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친구들의 숫자 뒤에 개라는 말을 추가로 붙이기 위해서 너네들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범위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이 보입니다. 셀 서식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건지 선택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숫자를 표현하는 건 0000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숫자입니다 라는 뜻인데, 그 숫자 뒤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0개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앞에 숫자가 왔을 때 뒤쪽에 개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글자가 정리가 되죠. 마지막으로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는 이름이 포장 단위라고 표현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자, 2의 5번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셀의 이름 상자가 2의 5번입니다 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2의 6번, 2의 7번, 2의 8번이라고 누를 때마다 이름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만큼을요 라고 한꺼번에 잡았을 때는 이라는 거겠죠. 한꺼번에 잡으면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대표로 따줍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 이름을 포장 단위라고 바꿔달라라고 했네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포장 단위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클릭했을 때는 2의 5번, 2의 10번이라고 독립적인 이름이 보이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았을 때는 포장 단위라고 이름이 한꺼번에 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해봤는데요. 지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가격의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홈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줄게요 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갈 거고요. 선의 모양도 굵어 보이는 친구들은 선 굵기를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나오는 건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제일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풀다가 막히게 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문제는 나중에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보면 상품 가격에 대해서 5만 원 이상인 아이들만 행 전체가 서식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색깔이 파랗고 굵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고 홈에 가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 메뉴가 있죠. 클릭하셔서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요. 새 규칙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수식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수식은 이 아래쪽에 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입력하면 되겠죠. 수식을 작성을 하실 때에 이 친구는 이라고 equal 시작할 거고요. 상품 가격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F의 5번에 있군요. F의 5번이라고 주소를 찍어 주시게 되면 상품 가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상품 가격이 F의 5번만 있는 건 아니죠. 6번, 7번, 8번, 9번 해서 주소로 따지자면 F의 5, F의 6, F의 7, F의 8. F는 고정적이지만 5, 6, 7, 8은 왔다 갔다 유동적이네요. 그래서 F 너는 좀 가만히 있어줘 라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 라고 하는 게 달러 표시였었죠. 그래서 F의 5번이라고 찍어주면 앞뒤로 달러 표시가 임의로 붙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F만 고정시킬 거예요 라고 달러 표시 5는 지워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크거나 같습니다 이상이니까요 5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식 입력줄에다 넣어볼까요? 자, equal 하셔서 주소를 상품 가격 예요 라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5만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럴 때에는 수식이라고 단추 누르셔서 글자는 파랗고요. 굵어요 라고 스타일 적용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행 전체가 이렇게 굵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작업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은 필터 문제로군요. 1작업에 있는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저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이 작업, 3작업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제2작업 시트에다가 B2부터 붙여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폭을 너비 조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너비를 맞춰서 데리고 올 거예요 라고 하는 양옆 화살표를 품고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문제를 풀으실 때에는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고급 필터에서는 항상 조건이 두 개죠. 상품 가격이 그리고 제조사가 라고 두 개의 조건이 제시가 됐고요. 자, 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35,000 이하이면서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온다고 했는데 이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AND 조건인 거죠.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한다면 OR 조건입니다. AND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써요. OR 조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하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쓰게 되겠군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조건은 두 개, 상품 가격과 제조사이니까 상품 가격을 콕 찍어서 컨트롤 C 복사. 조건은 B의 14번부터 써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B의 14번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놓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 제조사 역시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일게요. 상품 가격이 35,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면 작거나 같다 이지요. 35,000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제조사가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쓰겠다. 결국은 요 옆에다가 쓰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담이라고 하는 글자를 복사해서 컨트롤 C 갖다 붙일게요. 컨트롤 V. 직접 쓰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는 게 오타날 위험이 적어집니다.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필터로 넘어갈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가 있는데 그냥 필터, 일반 필터와 그 옆에 조그맣게 고급진 필터가 보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고급 필터겠지요. 범위는 이미 붙잡고 들어왔으니까 목록 범위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 조건 범위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요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드래그 하셔서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가 충족이 됐습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하는 위치는 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B의 18번 셀에서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고급 필터 문제가 끝났고요. 표서식으로 넘어갈게요. 표서식의 경우에는 결과셀 나온 이 친구들의 채우기가 없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라고 하는군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주황주황하게 들어가 있죠. 전체 그냥 다 잡을게요. 색깔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색상을 넣어줬었는데 그걸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깡통으로 채워졌던 주황색을 채우기 없음으로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표에 대한 스타일이 보통의 6번입니다. 머리글과 줄무늬는 적용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표서식에 가셔서 밝게도 아니고 어둡게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애들이 보통이겠죠. 표 스타일에 보통 6번 이름이 똑같은 친구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머리글과 줄무늬가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풀어져 있다면 그거는 적용을 해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필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넘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다가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복사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이용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이용할 건지는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필터 작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B4번부터 H12번 영역 요만큼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피벗 테이블을 넣을 거예요.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지요.
범위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범위를 수정해 줄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찍어 주시면 되는데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B2 셀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 출력 형태를 보니까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 위치에서부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도 역시 데이터가 뭐뭐 필요한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분석을 해줘야겠죠. 보시면 문제에서 포장 단위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분류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상품명의 개수 그리고 상품 가격의 평균 이렇게 필요하군요. 항목 4개가 필요한 거 알았고요. 그 친구들을 계산할 적에 개수와 평균을 구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네요. 포장 단위 체크, 분류 체크, 상품명, 상품 가격 필요한 아이들은 다 배치를 했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포장 단위가 이렇게 행에 들어가 있고요. 분류가 열에 들어가 있나요? 계산하는 상품명의 개수와 상품 가격의 평균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에 필요한 거, 열에 필요한 거,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했으니 거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포장 단위라고 하는 게 행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행에다가 끌어 놓으시고요. 분류가 열에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분류를 열로 옮겨주시고요. 상품명의 개수라고 했네요. 상품명의 개수 넣어주시고 상품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네요. 상품 가격이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아래로 내려와라. 배치는 끝났는데 상품 가격이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필요한 거죠.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 뿅 찍으시게 되면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결과물에 보면 평균의 상품 가격 뒤에 괄호치고 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우리 건 지금 그 말이 빠져 있군요. 요거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이름을 좀 맞춰주세요. 배치는 어느 정도 맞춰졌죠.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포장 단위 이름 맞춰주세요. 열 레이블이라고 이름 바뀌어져 있는 것도 분류라고 바꿔줄게요. 포장 단위는 그룹화하시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포장 단위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2357이라고 숫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시작하는 단위는 2이고요. 끝나는 단위는 10. 그런데 그 사이사이가 1단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2에서 4 그리고 5에서 7이라고 단위가 3개씩 묶여져 있군요. 3이라고 바꿔줄게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2에서 4, 5에서 7, 8에서 10이라고 3개씩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빈 셀은 별별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께서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고 계시면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다 두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와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따로 피벗 테이블 옵션을 불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뿅 찍어서 대화 창문을 열어주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V체크, 빈 셀이 있는 표시는 별 3개 확인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모양새가 비슷하게 잡히게 되겠죠.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군요. 피벗 테이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앞서서 3번에서 했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별별별 표시를 했었는데 요약 및 필터로 가시게 되면 뿅 찍었을 때 행도 총합계, 열도 총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행의 총합계를 지워 주시라고요. 확인. 나머지 출력 형태를 쭉 보아하니 아하, 여기 정렬하는 부분을 놓쳤군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라고 하는 순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정렬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정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정렬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미음, 비읍, 시옷,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비읍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라고 보이게 되겠네요. 나머지 출력 형태는 숫자 값을 보시면 되겠죠. 숫자들의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고 별별별 표시가 되어 있는 글자들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숫자들 그리고 별 표시 들어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라고 몽땅 잡으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줄 거예요 라고 쉼표 표시 넣어주시게 되면 소수자리들이 싹 없어지고요. 글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운데로 샥 맞춰주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마무리가 됐네요. 차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어느 만큼 필요한지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상품 가격이 필요하고요. 주문 수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포기김치 깍두기라고 하는 상품명도 알고 계셔야 되겠군요. 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들 상품명 이만큼이요. 뚝 떨어져서 상품 가격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이요. 주문 수량도 필요하네요. 컨트롤 눌러서 이만큼이요 라고 필요한 부분들을 드래그해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범위를 잡았으면 만들어 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예요. 세로 막대기. 그 친구를 만들고 보니 같은 종이에 만들어졌는데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메뉴로 알아서 뜨고요. 차트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를 뿅 찍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이름은 제사 작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이름을 제사 작업이라고 바꿔줄게요. 확인 단추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질 텐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시트의 순서는 꼭 1, 2, 3, 4라고 순서대로 작성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만들면서 제사 작업이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얘를 맨 뒤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시트의 이름을 질질질 끌고 맨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결과물 막대기를 보니까 포기, 깍두기, 맛김치라고 6개의 길다란 막대가 보이는데 우리는 8개나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가 없는지를 이름 비교해 가면서 필요 없는 걸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박김치라고 하는 친구가 안 보이고요. 열무김치라고 하는 친구도 안 보이네요. 자, 요 두 친구는 없애줘야 되겠군요. 나박김치와 열무김치를 데이터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선택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필요 없는 거 V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박김치 빼고 열무김치 빼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솎아 버렸죠. 차트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군요. 차트를 작성하고 계시면 차트 메뉴가 뜬다 라고 했고요. 디자인의 스타일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이라고 했습니다. 적용이 끝났네요. 영역 서식을 보시게 되면 차트 안에 있는 글자들은 굴림의 열 하나, 그리고 채우는 효과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차트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이 뜰 거예요. 너는 이라고 일단 클릭해서 모든 아이들이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실 수 있지요. 글꼴, 굴림, 크기는 11. 모든 글꼴들이 쫙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효과는 차트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휙휙 바뀌어주는 건 이렇게 디자인에 있는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인 거고요. 하나하나를 바꿔주실 때는 서식이라고 하는 탭으로 옮겨가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채우기 그리고 색깔, 선 모양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차트의 영역은 질감이라고 되어 있군요.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파랑 박엽지 질감이 들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동네들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이름이 뜨죠.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다오 라고 지시하시게 되면 문제지와 동일하게 맞춰지네요.
제목 서식을 볼게요. 차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글씨부터 써주도록 할까요? 차트 제목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쓰셔도 되고요. 위쪽에 소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 썼으면 엔터 쳐서 제목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모양이 끝났으면 채워주는 거 그리고 테두리 넣는 건 다시 서식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맞춰주는 건 서식, 채워주는 거 색깔 맞춰주세요. 흰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깜장색.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주문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드시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주문수량의 경우에는 빨강색의 막대인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막대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여기 이름을 클릭하셔서 주문수량 너는 이라고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수량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수 있고요. 보조축이라고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문제하고 비슷하게 맞춰지죠. 계열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계열에 동글동글한 표식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마름모 모양으로 들어가 있군요. 예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콘들을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수정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표식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식 클릭하시고 표식의 옵션 들어가시면 기본 제공해주는 친구가 보여요. 그 아이를 기본 제공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름모 형태로요. 크기는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꼭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 값으로 얘가 얼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황색 중에 예를요 라고 한 친구만 따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한 번만 선택하게 되면 모든 마름모가 다 선택이 되죠.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얘만요 라고 확정을 시켜 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 표시가 똑같이 되죠. 눈금선의 경우에는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실선인데 파선이군요. 클릭하셔서 위쪽에 서식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선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파선으로 바꿔줄게요. 범례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범례라는 건 요 막대기는 뭡니다. 저 꺾은 선은 뭡니다 라고 예를 들어 놓은 친구들을 범례라고 해요. 우리도 지금 범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상품 가격의 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위아래로 씌어져 있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양옆으로 쫙 뻗어 있죠.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중인 거예요. 예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지라도 여기에서 범례 항목 서식이라고 가시면 모양새만 바꿔주는 거지 글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차트에 가시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 뜬다고 했죠. 데이터 선택이라고 가셔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이름을 선택하게 되면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편집 눌렀을 때 주인님 이거는 지금 요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이터 제일 작업에 있던 아이를 끌고 온 건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라고 보여주고 있죠.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직접 쓸 테야. 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래쪽에 쭉 한 줄로 뻗어서 문제지와 동일하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은 이 친구 말풍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말풍선 모양을 찾으셔서 비슷하게 크기 맞춰 주시고 꼭지점이 쭉 드래그 하셔서 이 막내 보쌈김치를 가리키고 있죠. 당겨주시면 모양이 얼추 맞춰졌네요. 특별한 언급은 없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라고 했으니까 안쪽이 텅 비어있는 모양 확인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 중에서 속이 텅 비어져 있는 친구로 바꿔주겠습니다. 도형에 글씨를 넣었는데 그 도형이 너무 왼쪽 그리고 위에 치우쳐져 있네요. 글자를 가운데다가 배치하도록 할까요? 가운데, 가운데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정리가 됐죠. 나머지 상황은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군요. 왼쪽에 있는 숫자 값들,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들 불만 없는데 그 사이사이 간격이 좀 불만스럽군요. 그렇다면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을 보시고 시작하는 값이 0, 끝나는 값은 60, 불만 없지만 사이의 기본을 10이 아니라 15로 바꿔주시게 되면 간격이 이렇게 15단위로 바뀌게 될 거고요. 막대기의 두께값이 좀 달라 보이죠? 요 막대기는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계열 옵션이 뜰 거예요. 이 친구의 너비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슬라이드로 옮겨 보시고 슬라이드로 옮겨 보시고 자, 너비는 이렇게 조절,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풀겠습니다. 함수는 토탈 6문제가 나올 거고요. 어려운 문제 2문제, 쉬운 문제 2문제, 무난무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 2문제, 전체 6문제 중에서 쉬운 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어려운 거부터 도전해서 당황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어차피 배점은 똑같잖아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배송비를 푸는 문제로군요. 배송비에서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면 무료, 아니면 3,000원으로 구하세요. 결과가 2개, 이거이면 이거, 저거이면 저거라고 결과가 2개. 그래서 if 함수를 줬군요. 근데 조건도 2개네요.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수량이 30 이상. 자, 요렇게 2개의 조건에 결과가 2개 나오기 때문에 if 함수와 and 함수를 같이 줬군요.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함수는 만약에 if 괄호를 열고 조건을 걸어 주겠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는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로 2가지 나누어질 거예요. and라고 하는 함수도 보이는군요. and 함수는 뭔가 조건을 그냥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나열을 해줘서 그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조건을 보니까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주문 수량이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를 좀 보면 같다라고 하는 건 equal이지요. 그래서 뭐뭐이면서 라고 할 때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equal이라면 그게 아니면서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럴 때는 기호를 꺽쇠 앞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는 건 작거나 같다를 표시하는 거죠. 요 기호를 알고 계셔야 조건을 잘 걸 수가 있겠네요. 2개 조합해 볼까요? 만약에 if 조건을 걸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and로 묶어 줄 거고요.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분류는 C의 5번에 있지요. C의 5번에 분류가 있는데 같지 않다 라고 물김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물김치라고 쓰시면 되는데 물김치라는 건 글자니까 여기 앞뒤로 따옴표를 만들어서 글자예요 라고 조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주문 수량이 30 이상 그랬으니까 주문 수량은 G의 5번에 있네요. G의 5번에 있는 아이가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죠. 30. 자, 여기까지 조건 2개를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if 함수에서 조건이 끝난 거예요. 그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면 결과값이 얼마라고요? 무료라고요. 무료도 글자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무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3, 빵빵빵이라고 그렇다면 요거는 그냥 3,000원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요 친구에 대해서 컴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다시 한번 괄호의 개수 확인할까요? and 함수 시작할 때 괄호 열었고 and가 끝나면서 괄호 닫았습니다. 짝이 맞지요?
if 함수 열렸어요. 괄호. if 함수 닫혔습니다. 괄호. 두 개가 짝이 맞는구나. 확인이 됐으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만약에 if 괄호 열었고 조건 두 개니까 and 괄호 열었고 그 조건 중에서 분류가 라고 했으니까 분류 찍으셔서 아니다 같지 않다니까 꺽쇠에 넣어줬죠. 물김치라고 글자를 비교해보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문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주문 수량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하셔서 30 조건이 끝났으니 괄호를 닫아준다 그랬었죠. 컴마 만약에 그렇다면 무료라는 거죠. 무료 글자니까 앞뒤 따옴표 잊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3,000 괄호를 닫아서 엔터를 치게 되면 무료인지 3,000인지 나올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드셔서 오른쪽 구석탱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질 거고요. 채워질 적에 이 친구에 대해서 굵은 선까지 같이 모양이 채워졌네요. 옵션을 누르셔서 서식은 없이 식만 채워져라 라고 뿅 찍어주시면 선들이 다시 가느다랗게 변했고요. 결과물을 콕 집어서 3,000이라고 컴마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고 글자의 경우에는 그냥 무료라고 글자가 들어가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찾는 문제이군요. 상품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국내, 2이면 중국, 3이면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군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 if 함수를 대부분 주는데 여기선 choose 함수를 줬네요. 그리고 write 함수 두 개를 줬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지요. choose는 뭔가를 골라서 찾아주는 문제인가 봐요. 그러면 모양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choose라고 이름을 넣으시고 여기에서 찾는 건 누군가 숫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찾았던 그 숫자가 1이라면 뭐를 보여줄 건지 2라면 뭐를 보여줄 건지 3이라면 뭐라고 보여줄 건지를 쭉쭉쭉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hoose 함수의 모양이었고요. write라고 하는 함수는 글자를 뽑아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누군가를 콩 찍어서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박은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 이름에서 오른쪽에 write니까 오른쪽에 한 개만 뽑아오면 0이라고 하는 글자만 뽑아와지겠죠. 자, 그렇게 누군가를 가리키고 몇 개를 뽑아올 건지 정해주는 게 write 함수입니다. 그럼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equal choose 숫자를 한 개 뽑아올 건데 write라고 하는 글자 추출하는 함수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번호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상품 번호는 B의 5번에 있군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개만 뽑아오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오면 이렇게 1이라든지 3이라든지 그렇게 숫자들이 뽑혀 나올 거고요. 그 뽑혀 나온 게 1이라면 뭘로 주라고요? 국내라고 하는 글자로 주라고요. 2라면 뭘로 주라고요? 중국이라고요. 3이라면 베트남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숫자를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괄호를 닫습니다. 괄호의 개수 꼭 확인하셔야 돼요. write라고 하는 함수 괄호가 열렸고요. 괄호가 닫혔습니다. choose라고 하는 함수 괄호가 열렸고요. 괄호가 닫혔죠. 짝이 이렇게 맞죠?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 문제에다가 풀어주도록 할까요? equal 하셔서 choose 골라주세요. 하나를 뽑아올까요? write 어디서요? 상품 번호에서요. B의 5번 몇 개나 뽑아와요? 한 개를 뽑아와요. 그러면 숫자들이 1, 2, 3, 4 뽑혀 나올 건데 거기서 1번이 뽑혀 나온다면 국내라고 2번이 뽑혀 나온다면 중국이라고 3이 뽑혀 나오면 베트남이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4, 5, 6이 있을 경우에 쭉쭉쭉 나열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1, 2, 3까지만 예제를 들 거기 때문에 이대로 괄호를 닫는다. 엔터 주셔서 얘는 국내에서 고춧가루가 생산된 거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 자동 채우기. 다만 굵은 선까지도 같이 들어오니까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셔서 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마무리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배추김치의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고 뒷섬 함수를 줬군요. 그 결과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 뒤에다 개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AND 연산자 줬군요.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dsum 괄호 열고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그럴 때는 제목까지 한꺼번에 같이 범위를 잡아 주셔야 해요. 그래서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내가 찾으려고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배추김치의 주문 수량 합계라고 했으니까 표 전체라면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 주문 수량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군요. 그래서 몇 번째 열인지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컴마.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를 잡아줄 건데 그 조건 범위라고 하는 것도 제목을 포함해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꼭 범위를 잡으실 때 어떻게 한다? 제목을 포함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적용해 볼까요? 뒷섬에서 표 전체라고 하는 건 B의 4번부터 범위를 쫙 잡아서 제2의 12번까지 라고 하시게 되면 표 전체의 범위가 될 거고요. 몇 번째인지는 아까 세워봤었죠? 여섯 번째라고 6 해주셔도 되고요. 일일이 세기 귀찮으시면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주문 수량이야 라고 그냥 제목을 콩 찍으셔도 돼요. G의 4번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건 배추김치에 대한 얘기죠. 배추김치라고 하면 요 친구요 라고 잡아주면 좋겠지만 제목까지도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까 분류는 배추김치예요 라고 C의 4번부터 C의 5번까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숫자가 나올 텐데 그 뒤에다가 N% 붙이셔서 개라는 말을 붙여달라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나온 숫자가 만약에 6이라면 6개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 볼까요? 위치 콩 찍으셔서 equal dsum 전체 범위를 쫙 잡아 주시고 컴마 여섯 번째요 라고 6이라고 쓰시거나 그냥 여기 있어요 주문 수량은 이라고 뿅 찍어 주시면 주소가 들어가죠. 제목이어야 해요. 컴마 조건은요. 분류부터 배추김치까지 라고 범위를 제목부터 같이 잡아 주실 것 그리고 나서 N%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엔터 치게 되면 118개라고 나오게 되는군요. 4번 보겠습니다. 총 매출을 구하라. 상품 가격들과 주문 수량들을 전체에 곱해서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썸 프로덕을 준 거예요. 썸이라고 하는 건 합계이고요. 프로덕은 곱하는 거니까요. 자, 이 친구는 모양새가 썸 프로덕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를 짜라락 잡아주고 범위를 짜라락 잡아주고 범위를 짜라락 잡아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으시면 끝이에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건 sum product를 해주시고 범위는 잡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상품 가격의 범위라고 한다면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일 텐데 요거를 문제에서 곱하기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곱하기를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범위를 잡아주고 끝입니다. 또 하나의 범위는 주문 수량이었죠. 주문 수량은 G의 5번에서 G의 12번까지이니까 범위 두 개를 잡아주시면 끝나게 돼요. 절대로 중간에다 곱하기 표시하지 않습니다. equal sum product 범위는 상품 가격들, 컴마 주문 수량들 끝 계산이 끝났죠. 5번 문제는 가장 큰 포장 단위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맥스 함수. 맥스 함수는 제일 간단하죠. 그냥 범위만 짜라락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자, equal 하셔서 제일 큰 거 잡아주세요. 맥스. 자, 범위는 포장 단위 주르륵 범위를 잡아주면 될 텐데 지금 주소를
이렇게 2의 5번부터 2의 11번까지 내려올 때는 주소창을 보세요. 이렇게 숫자로 보이다가 마지막까지 쭉 12번까지 넣었더니 포장 단위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네요. 괄호를 달아주시면 끝. 마지막 문제 볼게요.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상품 가격과 상품의 주문 수량을 2개 곱하기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함수는 vlookup 함수를 줬습니다. 이번엔 조금 꽈서 냈네요. 자, 일단 vlookup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vlookup 뭔가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누군가를 찾으러 갈 거고요. 컴마 어디서 찾을 건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 내가 찾을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거면 옵션을 0으로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H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상품 가격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겠네요. equal vlookup 누구를 찾는다고요? H14번에서 찾는 아이 누구요? H14번이요. 그러면 그를 찾기 위해서 어느 범위를 잡아야 될지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상품명에 대한 상품 가격이라고 했으니 상품명에 대한 상품 가격 요만큼만 보시면 되죠. 다른 애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범위는 요만큼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D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컴마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이 범위 중에서 상품 가격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이요. 콤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 찾아주는 건 옵션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품 가격에 대한 걸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주문 수량도 한 번 더 구해서 2개를 곱해달라 라고 했군요. 일단 곱해달라라고 했던 곱하기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vlookup 누구를 찾는다고요? H14번에서 찾을 아이. 근데 어디서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 요만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범위는 D부터 G까지 보면 된다는 거죠. D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그렇다면 몇 번째 열에 내가 찾는 아이가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군요. 몇 열은 4.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lookup을 2번 쓰는 거죠. equal vlookup 누구를 찾아요? H의 14번 예를 이라고. 어디서 찾아요? 상품명에 대한 상품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요만큼만 잡아주시면 돼요. 제목 잡지 않죠? 우리 제목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dcount 이런 아이들 있을 때만 제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컴마 찾고자 하는 아이는 세 번째 열에 있었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으니까 vlookup이 한 번 완성이 됐고요. 뒤에다가 곱하기 한 번 더 해줄까요? vlookup 누굴 찾는다고요? H의 14번. H의 14번을 클릭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냥 손으로 쓸게요. H의 14번, 컴마. 어디서 찾아요? 상품명에서부터 주문 수량까지 있는 요 범위에서 찾아요. 콤마. 몇 번째 열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범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으니까 4라고.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 찾는 거니까 0 되셨죠? 완성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결과물을 포기김치일 경우에 이렇게 찾아서 계산해 줬는데 나박김치라고 바꾸시면 거기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게 보이죠? 열무김치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답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을 찬찬히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공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